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찐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되도록이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150조가 나왔습니다. 조건 성취나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신의 행위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줄여서 반신의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비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건 성취나 불성취에 대해서 어떤 야비한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 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항,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 즉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 성취가 됐는데 불성취로 보고 불성취인데 성취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행위가 개입돼 있으면, 야비한 행위가 개입돼 있으면.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예를 들어 갑이에게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A 상가금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자, 조건 성취가 어떤 거예요? 시험 합격이죠. 시험을 합격하면 누가 불이익해요? 갑이죠. 왜? 갑은 상가금으로 이렇게 줘야 되잖아. 어쨌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잖아요, 갑이. 이렇게 조건 성취, 즉 의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갑, 건물을 공짜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얘가 불이익한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 갑이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예를 들어 갑이 시험 당일날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를 을에게 줬어요. 야, 이거 뭐셔? 정신이 맑아져. 마시고 을이 시험보다 잠이 들었어. 그래서 떨어졌어. 이런 경우. 또 당일날 갑이 을을 깨워주기로 했어. 근데 일부러 또는 갑도 깜빡하고 늦잠 자서 못 깨워줬어. 그래서 을이 시험을 못 봤어.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한 당사자가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했다 말, 방해했다. 그러면 을은 시험은 떨어졌지만 붙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건물을 내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갑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을을 떨어뜨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시험을 못 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제 아시겠죠? 을. 시험에 합격하면 을은 건물이 공짜로 생겨. 이익이지. 그 을이 야비하게 시험을 합격했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어. 즉 컨닝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에 도배하고 들어가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갑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야, 너 컨닝에서 붙었잖아. 정상적으로 붙은 거 아니잖아. 나 상가금을 못 줘.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신행위다. 대충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방해를 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정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조문 해석과서 문제가 되는 게 1항이에요. 갑이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즉 을은 현실적으로는 불합격이에요. 그죠? 하지만 을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합격을 주장하면서 상가 건물을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그죠? 다시 말해서 을은 합격하면 권리가 생기는데, 우리 147조에서 봤죠? 정지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합격한 때 권리가 생겨요. 근데 불합격이야. 따라서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즉 을은 권리가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갑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갑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되는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150조와 관련해서 그 판례도 꼭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죠. 그 다음 뭐예요?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뭐라 그랬죠?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때. 판례 문구 그대로죠.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두 번째 거.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이렇게 출제돼요. 틀린 기분이 되는 거예요. 방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시험 같은 걸로 따지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세 번째 거는요,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는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예를 하나 든 게 있죠. 갑이 시험 당일날 잠이 많은 을을 깨워주기로 했는데 갑이 일부러 안 깨워줬다. 갑도 깜빡 늦잠 자서 못 깨워줬다. 일부러 안 깨워줬다. 고의방해. 갑도 깜빡 늦잠을 자서 못 깨워줬다. 과실방해. 이렇게 되겠죠. 대법원은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렇게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세 번째,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깜빡하고 늦잠을 자가지고 을을 깨워주지 못했다. 과실방해죠. 이 경우에도 이것도 방해니까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되겠죠. 방해 행위는 고의 방해뿐만 아니라 과실방해도 포함된다. 네 번째, 이따구로도 출제가 됩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처음부터 조건 없는 행위로 본다요? 아니지.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성취한 것으로 본다. 조건 없는 행위로 본다가 아니고요. 조건은 성취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150조는 좀 응용된 지문들이 출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신의 행위 조문 암기하시고 특히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불이익한 당사자가 방해했을 때 성취를 정할 수 있는데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 판례 꼭 기억해 두세요.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기억합니다. 150조 반신의 행위 살펴보셨습니다.